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업 면접 핵심 기출 답변 만들기 시리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정답이 아니라 구조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번째네요, 벌써.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질문은 제가 좀 질문을 좀 딱딱하게 좀 해보긴 했는데 갈등 해결한 경험이라고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협업을 하는 동료와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 경험은 반드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경험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요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는지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놈의 질문을 왜 하는 건가? 내가 갈등을 해결하는 걸 왜 물어보는 건가부터 아는 게 필요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구나를 찾아가자는 게 제 의도죠. 자,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조직 생활이 가능한가? 즉 해당 질문은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자소서에도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의 개인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직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런데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을 되게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뽑을 때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모여서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일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생활이란 게 꼭 일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굉장히 모난 사람 아니면 존재감이 너무 미약한 사람이라면 사실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저는 확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소서 때는 이걸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등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뻔하잖아요. 왜 갈등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뻔해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다시 뭔가 순서를 조정하고 오해를 풀고 이러니까 문제가 확 풀려버리죠. 어차피 그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면접에서 이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런 사람인가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조직 생활이 진짜 가능한 사람인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우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감 없이 네 그리 따르라 하시면 그리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인가? 두 번째 해결하는 사람 맞나? 저는 실제 면접에서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정의한 단어 트러블 솔루셔너인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진짜 여러분들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저는요, 대답은 페이크예요. 뭐예요? 비언어지. 드디어 나오는 비언어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면접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면접은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세, 태도, 눈빛, 말투, 속도 이런 거 보면 쟤는 어떤 하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성격인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제 강의 몇 번 들으시면 저런 사람이구나 보이시죠? 저랑 맞는 사람은 계속 같이 가는 거야. 안 맞는 사람은 나가는 거지. 똑같아요, 사람도, 평가자도. 근데 이 측면에서는 뭐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대. 근데 얼핏 보면 내가 봤을 땐 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같은 데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 쿡쿡 찔러보면 돼요. 아니 너 배려 되게 잘한다며. 너 되게 공감 되게 잘한다며. 근데 왜 정작 내 말엔 배려와 공감을 못하니? 숨겨져 있는 히든 메시지 그거 저는 그렇게 체크해요. 아니 협업을 다 잘하죠. 근데 협업을 하기 되게 좋은 환경에서 누가 못해요? 나 이것만 하면 되네. 이렇게만 하면 되네. 살짝 숟가락 얹으면 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렸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소통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나와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에서 이 대답을 할 땐 무엇이다? 비언어로 신경 쓰자. 대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 비언어까지 신경 쓰자. 저 사람이 나를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등 해결 방법을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이 스킬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스킬은요, 직업기초 능력 9가지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신 분은 직업기초 능력 9가지가 무엇인지 아실 거고 10가지 아냐?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은 뺐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 해결 능력은 직업기초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값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잘못 설계됐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의 9가지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의수, 대기, 조정직, 자자. 의사소통, 수리, 대인관계, 기술, 조직이해, 정보, 직업윤리, 자기개발, 자원관리. 이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수문이죠. 원래 문제 해결 능력을 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런 걸 가지고 뭐 할 건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은 결과값이고 가장 상위단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빼버렸고,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요 9가지가 있는 요 9가지의 직업기초 능력 네이밍을 이용하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2개를 조합된 걸 선택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너 갈등 어떻게 해결하니? 저는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요. 너는 갈등 어떻게 해결해? 주어져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잘 분석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취합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뭐예요? 정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조합됐죠. 저는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득력으로서 그 사람을 갈등을 해결합니다. 뭐예요? 대인관계와 역시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으니까 나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라고 하는 스킬 값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스킬 값을 무엇으로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걸로 가지 말고 의사소통 능력을 필두로 한 저 9가지의 직업기초 능력을 얘기하자.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지 말자. 왜? 문제 해결 능력은 결과값이니까. 결국에 그 앞단에 또 뭐가 필요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빼고 나머지 9가지의 이 스킬을 활용해서 나는 뭐예요? 갈등도 결국 뭐예요? 갈등이란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 뺀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든 2개 선택하시든, 근데 3개 선택하면 복잡하니까 전 최대 맥스 2개까지. 그래서 하나면 심플할 거고 하나까지 해서 최대 2개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저는 조직이해와 자원개발을 바탕으로, 자기개발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시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갈등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만나면 의사소통해야 되잖아요. 글이 됐건 말이 됐건. 그래서 하나 혹은 2개의 조합된 선택을 하자. 이게 답변하는 스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를 끌고 가야 되냐? 첫 번째, 저는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엇은 뭐다? 직업기초 능력 9가지 중에 하나 혹은 플러스 1까지의 조합된 형태로서 키워드를 제시해 주자. 저는요 아니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엇으로 해결하자고 할 때 의사소통 능력으로 하겠다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가 2개 나오네. 무엇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나왔지만 경청을 잘하는 의사소통, 경청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자는 거죠. 처음에 그걸 딱 얘기해줘서 평가자로 하여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니까 스타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천천히 설명하라고 써놨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닌 평가자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갈등 상황도 만들어야죠. 그거의 원인도 찾아야죠.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죠.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S,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S와 T는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다. R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S와 T 한 문장, A는 두 문장 아니면 세 문장, R 한 문장. 천천히 갑시다. 그래야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간다는 말은 뭐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두 가지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한다? 천천히 갈게 따라와라 평가자야 얘기해주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비언어다. 특히나 비언어를 신경 쓸 때는 경청 저 공감해요. 저 배려심이 있어요. 저 리더십이 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성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스킬을 정성적인 가치, 그러니까 정량적 기술이 있잖아요. 전 분석을 되게 잘해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경청, 공감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구현되어야 된다. 네, 저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요.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경청을 잘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겨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얘기해봐라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에 압박할 수 있다라고까지 가정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답변 구조는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내용 바로 협업을 하는 동료는 괄호 해놓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요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상사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생각하자. 두 가지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 방식은 천천히 끌고 가고 A를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실 때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쉬운 질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숨어있는 히든 포인트가 무엇이다. 그래서 조금 더 남들 대비 더 좋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꼭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수월하게 잘 답변하셔서 면접관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 9번이 아니라 10번인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빨리 10번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11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